유모차가 없다, 우리 지역에는. 중구의 남포동, 검정구의 서포동이라 할 정도로 금사동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금사공단의 이제 변화가 좀 입혀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 식구들을 맞이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뭔가 되게 이렇게 커피나 케이크 하나 있어야 돼. 카페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저희 원래 둘만 할 네. 뻔했잖아요. 다행입니다. 힘이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대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대욱 부산광역시 시의원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별명 제대로 의원으로 네. 지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뭐 제가 2018년도 선거 나왔을 때 네. 그 슬로건이 이제 부산을 제대로, 검정을 제대로, 네.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그걸로 이제 주민분들한테 많은 인상을 심어드리고 네. 또 말 뜻 그대로 제대로 일하겠다는 저희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선거운동 하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죠. 예. 네, 오늘 다뤄볼 이 주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때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금사공단 이야기입니다. 골목길의 바닥에는 화사한 디자인이 입혔고 벽에는 벽화 타일로 장식해 동네의 밝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1년 전 좁고 오래된 골목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사동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노년과 청년이 이어줄 길이자 생동감 넘치는 이 길 가운데는 60+ 금사랑방이 조성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다방, 미용실 자리였던 이곳은 중장년층들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금사동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씩 금사공단의 이제 변화가 좀 입혀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과거 이 금사공단이 자리하면서 이 번성했던 지역이 쇠락을 했고 이제 다시 조금 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사동이 화려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모조리 오늘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비하인드 썰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언론사 헤드라인부터 읽어주시죠. 네, 차례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낙후 지역 오명 부산 금사공단 새 옷 입는다. 이 금사동 도시재생사업 폐가 활용 사랑방 운영 지역별 맞춤형 롤모델 서곡초등 2022년 금사초등과 합친다. 일단 금사공단은 1974년에 중공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네. 뭐 7, 80년대 어찌 보면 부산 경제 그리고 또 검정구 경제를 이끌었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남포동, 저 검정구의 서포동이라 할 정도로 예, 그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다음 유동 인구라든지 어떤 돈의 그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또 소비의 또 중심축이기도 했고요. 인구가 한때는 10만 넘게 거주를 하는 지금은 그러니까 금사공단이라 하지만은 네. 금사해동동과 서 네. 1, 2, 3동을 다 연결 짓는 거기를 서금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다 금사공단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서포동 굉장히 뭘 해야 되지? 신박한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전쯤이었을까요, 그게? 네. 한 80년대 정도, 8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기가 가장 큰 그 번성기가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네. 예. 금사공단에 이제 취재를 가면 네. 그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시절부터 계속 거주해왔던 분들이 이 터를 잡고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정구의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 금사공단이 그 시절에는 부산의 경제를 이끌었다. 경제의 한 축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금사공단에서는 좀 어떤 업종의 그 사업체들이 운영이 됐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경공업 중심의 사업이 번성을 하다가 네네.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지속 산업이 쇠퇴했고 업체 영세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업 지역 노후라든지 기반 시설 부족,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쟁력 악화로 많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예.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 하고 저희는 기억도 못할 정도의 이제 과거가 되어 옛 영광이 버렸잖아요. 되고. 다른 분은 몰라도 차선영 아나운서는 충분히 기억하실 것 아니요. 같습니다. 저 기억 못 하겠어요. 예. 네,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네. 네. 제대로 의원님은 뭐 네. 활동하셨잖아요, 이 시절에. 저도 막 워낙 유년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얘기만 들어서 예, 그렇다는 네.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공단 환경 그리고 공단이 이제 침체기의 길을 걷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부산 도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조금 낙후됐다. 그리고 좀 젊은 층들의 그런 움직임, 활력을 볼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현장에 가면.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서동 쪽으로 넘어가면 느끼는 게 일단은 유모차가 안 다닙니다. 예, 유모차가 안 다니고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찾기가 힘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좀 혼자 독거하시는 노인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시설 기반 시설적으로 많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금사 회동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의원님, 우리 제대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모차가 없다, 우리 지역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환경도 좋지 않지만 물론 이제 젊은 층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쇠락하고 활력을 잃어갔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학교 통폐합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최근에 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3개 학교가 2년 내에 통폐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학령 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부산 전체, 우리 뭐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산시 이 도심 내에서 3개 학교가 학령 인구가 줄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통합되는 사례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지금 서곡초등학교가 이제 금사초등학교로 동폐합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올해 2020년 7월에 동폐합 업무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54%가 찬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가결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곡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과 어떤 그 동네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었고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통폐합 과정에서의 어떤 학교에 대한 상실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2022년도 3월 통폐합을 목적으로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통합이 결정된 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교생이 원래 얘는 250명 정도다가 지금 현재는 100여 명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폐합의 흐름을 좀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게 뭐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 인근에 있는 회동초등학교가 2년 전쯤이었죠. 이제 그 폐교를 이제 하면서 지금은 해동마루죠. 그렇죠. 회동마루가 이제 변신했는데 이 학생들의 어떤 역량 체험이라든지 뭐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 굉장히 알차고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도심 내에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사실 어차피 이렇게 결론이 난 거라면 좀 제대로 많이 투자를 해서 금사초등학교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니까 좀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어떻게 보세요? 잘 될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제대로 정말 잘 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서곡초등학교, 회동초등학교, 이제 금사초등학교 3개교가 통합하면 조금 이 받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 혜택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한 그 300원의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를 이제 개축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사초등학교를 완전 새로운 학교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시설
명문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도심의 그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잘 만들어져서 좀 누구나 좀 금사공단, 금사초등학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년 전에 이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창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제 금사공단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부터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 도입한 대표적인 예가 해운대구 반송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가 또 금사공단과 밀접해 있다 보니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 반송 지역 자체가 아마 우리 그 금사공단이 가장 번성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었던 지역이고, 그쪽에 계셨던 그 근로자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소비를 창출함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단독주택 위주의 좀 복잡한 미로 구조의 어떤 그 주거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서 저 금사공단이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도심의 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사공단과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한 시절도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뭐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반송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금사공단, 금사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8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잠시 화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특징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반송 이동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골목형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는 40여 곳의 공폐가가 있는데요. 그중 해운대구는 28곳의 공폐가를 매입했고 이제 이 공간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채워집니다. 일단 인구가 줄면서 사실 공폐가, 이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곳을 지자체가 직접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14곳은 철관 후에 소공원, 또 문화공간, 체육시설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금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한 축으로서의 어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금사공단은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좀 제대로 된 재생을 이뤄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사동에서도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건가요? 예, 2018년 8월 말에 그 금사해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금 그 공모에 금사해동동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거복지, 삶의 질 개선,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3가지 목표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노년의 청춘과 젊음의 청춘이 공존하는 정든마을 금사동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말 금사동이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12월 말 선도지역 지정에 이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고시 열람 기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 열람 기간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사동 자체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사동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지가 지금 금사동 그런 일원이잖아요. 현재 이 금사회동동 주민센터 맞습니다. 있는 네. 그 일대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은 금사회동동 주민센터를 어울림센터로 이제 그 일대를 만들고, 뭐 주거복지나 삶의 질 개선, 또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창출이 되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금사해동동 그 정든마을, 저 청춘마을 이런 컨셉을 잡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민들과 같이 협업하에 서로 또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주민들 주도로 하는 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진행되는 과정은 미미하지만 네. 어떤가요? 좀 확실히 변했다, 조금 변화가 느껴진다, 이런 걸 느끼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금사해동동이
그런 이런 도시재생 누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모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금사해동동이나 소동 지역이 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 단지로 좀 탈바꿈해서 네네.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노후 금사공업지대를 이제 그 주변에 석대 네네. 첨단 산업이라든지 해동 석대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우리 센텀 2단지 첨단 산업 단지와 연계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네네.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아마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게 아마 금사해동동 지역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자. 지금 그런 오히려 이런 사업이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재생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보겠다. 연료 발전단지 특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공단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네. 또 금사해동동청은 굉장히 자연 환경이 우수합니다. 그렇죠. 네. 네. 거기는 이제 해동 수원지라든지. 그렇죠. 해동 수원지라든지 동대 마을이라든지 해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자연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맞아요.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BTS 네. 우리 또 지민이 나온 학교죠. 나온 학교가 네. 우리 해동초등학교 지금 네. 해동마루로 되어 있어서 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광 콘텐츠로. 그렇죠. 네. 그 BTS 지민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서 말씀을 네. 들어봤는데 지민이가 자주 갔던 데가 우리 서동 미르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동 미르시장을 예. 좀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요?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돌의 어떤 관광 콘텐츠 명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 어떤 그런 관광 자원들과도 연계 지으면 그렇군요. 우리 뭐 금사해동동, 소동 지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잘 꿰야 되는데 예, 이거를. 그렇죠. 예, 진짜 이렇게 네. 좀 연계만 잘 지으면 다시 한번 그 금사해동동이 옛날에 제가 부흥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금사공단의 쇠락과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 부산 기자회견에 말말말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한마디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이제 금사동 도시재생 사업은 불씨다. 그래서 그렇게 불씨를 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불씨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금사동 도시재생 사업 두고 볼 일이다. 어떤 뭐 비슷한 의미일 것 같긴 한데 늘 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될 것 같지만 이번 좀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담았습니다. 정말 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네. 우리 의원님, 네. 저는 뭐 그 금사공단은 제도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에서 아무리 많은 그 재원을 투입하고 어떤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결국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은 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금사해동동 주민들 그리고 우리 서동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아한 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금사해동동이 재도약하고 부산 경제에 또 견인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오늘 자리해주신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많이 보긴 안 하지만 보면서 정말 그 세세한 부분 지역에 로컬에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까지 잘 짚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우리 금사해동동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또 우리 여 기자님 두 분과 또 우리 미녀 여 기자님 두 분과 네, 같은 그런 자리를 걸로, 네. 예, 같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마지막은 아니시죠? 뭐 안 불러줘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주세요. 혹시 또 출연하고 싶으시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 기자회견은 다음 주에도 더욱 특별한 주제 또 시원한 입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